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대창이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창은 현재 1475원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21년 5월 14일 날 3015원까지 올라갔었고 코로나 때 676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190원이고 52주 최저가는 1100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344억 수준이고 코스피 736위 종목입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기관은 거의 이렇게 매매량이 없고요. 외국인은 약 2.99%, 약 3% 정도의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뉴스는 거의 안 나오네요.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74년 4월 설립되었으며 1977년 12월에 상장하였고 동합금 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황동복 및 황동성과 동볼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와 같은 중하공업에서부터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며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활 깊숙이 거의 모든 분야에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퍼가 36.37이고 PBR은 0.46입니다. 아마 영업이익이 굉장히 작게 나왔겠죠? 동사가 1974년부터 이런 업이 시작되었고 PBR이 이렇게 낮은 이런 오래된 전통적인 이런 산업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매출액은 1조 4,413억이고 영업이익은 91억이네요.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도 이렇게 22년 영업이익률이 0.63%네요. 1조 4천억을 매출을 해서 9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영업이익이 1%도 안 되는 거죠. 21년도는 1조 2,776억의 매출에 603억의 영업이익을 냈었고 21년도는 영업이익률이 4.72%, 20년도는 9,336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284억으로 영업이익률은 3.04%인데 22년도가 특별히 영업이익이 낮고 영업이익률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이래 영업이익이 낮아졌지? 이렇게 살펴보니 국제 원자재 시장 가격 급락에 따른 판매 단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22년도에 전년 이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출액은 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매출액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수익 구조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월 21일 날 공시된 자료이고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대창은 동합금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황동복 및 황동성과 동볼은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와 같은 중화공업에서부터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의 기초 소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 생활 깊숙이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다라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센테크, 주식회사 태우, 주식회사 아이엔스틸 등을 통해 비철금속 소재 산업 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외 관계사들을 통해 해외 시장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신용평가 부분은 BB 플러스 이런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 연결된 회사는 상장회사 하나와 비상장회사 5개, 총 6개 연결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 회사 중 주요한 종속회사가 2군데가 있네요. 상호 변경도 한번 있었네요. 상호는 대창공업에서 대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종속회사도 태우금속에서 태우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주요 연학은 다양한 상들도 수상했고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한 4년부터 19년까지 이런 것들을 뭐 표기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주식의 총수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7,600만 32만 126주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가 약간 있네요. 사업의 내용은 당사는 1974년에 설립된 동학근 계열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황동봉 및 동학금 제품입니다. 주요 생산품인 황동봉은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 첨단 기초 소재로서 활용되며 황동봉 위에도 황동 관련 일부 상품 및 기타 품목을 매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황동봉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졌으며 해외에서도 독보적인 인지도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약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동봉 관련해서는 이 대창이란 회사가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주요 제품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철금속 제조 분야의 제품은 황동봉이 있고요. 전기, 전자 및 기계 소재에 이렇게 사용되고 매출 비중이 89%입니다.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을 황동봉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제조 부분의 상품 및 기타의 건설 부품 소재가 약 4.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분양 사업도 하고 있네요. 지흥 메와 센트럴 엠플렉스라는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이루어진다. 주식회사 대창이 아마 별도 이런 매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속회사의 현황도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철금속 제조 부분과 동압연 및 압출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런 종속회사들이 나와 있고, 이 회사들의 매출액도 각 상품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도 보시면 약 6억에서 10억 사이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고, 매출액의 0.1% 정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영업이익에 비해서 매출액의 0.1% 정도의 이런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 관련 다양한 특허도 이렇게 등록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설립된 동학근 계열의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로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 임직원이 세계 인류 기업 건설을 목표로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 맡은 바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사는 타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으며 ERP 전사적 자원 관리를 통한 완벽한 재고 관리 및 맞춤형 고객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보시면 항동봉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46%를 점유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년에는 46%, 27년에는 47%, 22년에는 48%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회사가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회사는 황동봉 부분에서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은 제품 가격은 국제 전기동 가격에 연동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 시세는 당사의 주요 원재료가 되고 있는 동 및 동합금 스크랩의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동 시장은 산업의 기초 소재 산업으로서 경기 변동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보이지 않지만 경기 변동에 선행되는 편이며, 특히 국내 신동업계는 과점 체계를 이루고 있어 시장 환경이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산업은 과점 체계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영위해야 되는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신규 사업 및 전망을 보시면 무연 소재 황동봉 개발 및 판매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타프, 피치, 동, 스테인레스, CD 바 등의 신규 품목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황동 소재 양식 어망 개발 및 판매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지금 22년도에 579억이네요. 최근 3년 동안 현금성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 채권은 1633억 정도 이렇게 매출 채권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21년 대비 22년이 조금 줄었고요. 재고자산은 2665억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21년보다는 조금 줄은 재고자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 총계는 2767억이네요. 시가총액 대비 그 자본이 굉장히 크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고 최근 3년간 매출액은 꾸준히 제법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매출액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재무정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창 자체죠. 별도의 현금자산은 약 210억 정도가 되고요. 현금자산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지난 3년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 채권은 975억 정도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1448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본 총계도 2262억이네요.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 별도 부분도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역시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은 22년도 배당은 없네요. 21년도에는 그 보통주 30원, 우선주 35원을 배당을 이렇게 했는데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그리 크지 않아서 배당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채무증권 발행 실적도 이렇게 보시면 회사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고 있죠. 회사채를. 이율은 2.6%에서 제일 높은 거는 4.62%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일부 상한, 미상한 해야 되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만기일이 23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 향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현황도 지금 뭐 각 제품 및 상품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그런 장기성 차입금 부분도 있는데요. 연도별 상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28년까지 이렇게 상환 계획들을 잡고 있네요. 주주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8.7%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서원이라는 곳이네요. 그리고 소액 주주가 31,460명인데 주식의 60.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소액 주주의 주식을 합치면 거의 100%에 근접하죠. 기간 포지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주식의 이런 소유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런 소액 주주들, 개미들이 다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매들이 개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대창그룹은 상장회사 3곳과 비상장회사 7곳, 총 10개의 회사로 대창그룹이 있는 것 같고요. 타법인 출자 현황은 이렇게 7개 회사, 상장 하나, 비상장 6개에 지금 761억 정도를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출자하고 있고 상세한 내역은 요 밑에 보시면 에센테크의 지분은 34.02%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태우는 85.9%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주요한 이런 출자회사에 지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나오고 각 회사마다 얼마의 이런 장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소송이 좀 걸려 있더라고요. 손해배상 이런 소송도 좀 걸려 있고 그리고 뭐 임금 뭐 관련 소송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건이 좀 있다라는 게 사업 보고서상에 나오고 그리고 제재 현황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법인세 추징금 23억을 냈다. 20년도에 그리고 20년도에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되어서 벌점을 이전받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성실 법인 지정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거죠. 공시된 자료들도 다 이렇게 있다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뭔가 소송도 많고 뭐 이렇게 거래소에 이렇게 지적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대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 살펴봤는데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철금속 뭐 이런 느낌이 딱 보시면 그렇다고 뭐 IT나 이런 기업은 아니라는 걸 딱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좀 올드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 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우리 생활의 곳곳에 또 다양한 부품의 기초 자료들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뭐 시대가 변해도 필요한 부품들은 계속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드라마틱한 성장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플랫폼 기업처럼 이 회사에 뭐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뭐 그 업에서 아마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영업이익률의 크기라든지 이런 한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각자 다 잘 판단해 보시고 더 상세히 궁금한 부분들은 한번 직접 읽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자세히 읽는다고 해서 그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느낌 정도만 받고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도 이제 리포터나 정보들을 보면 훨씬 더 유익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또 스몰캡 회사들은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리포터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그래도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선배 핵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